일단 저번 시간 숙제 질문 먼저 받을 테니까 69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질문. 69페이지 463번 463번 또 463번 봅시다. 463번. 2등변 삼각형이 있는 상태고 BC의 길이가 2인 상태다.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2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A점, 여기는 B점, 여기는 C점. 그 다음에 요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는데 그 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매저번의 중심을 O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보면은 A, B 성분이랑 이 원이랑 접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A, C 성분이랑도 이렇게 접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점을 D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E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야.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을 S세타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림이 예쁘지가 않네. 이게 참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진 건데 이렇게 여기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일단 도형적인 부분을 먼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를 여기가 세타라고 지금 세팅을 지금 해준 상태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내저번의 반지름이 요 한 변이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요 한 변이니까 얘도 역시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면 여기 있는 요 각을 알파라고 할까? 요 각 알파 알면 되고 요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R 알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다가 R 제곱에다가 알파라는 각을 곱해주게 되면은 저 넓이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하나씩 일단 R부터 구하고 알파부터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건데 가장 편한 R 길이를 구하기 편한 곳이 여기거든.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지금 1이야 1이야 2를 반띵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면 우주선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요 각은 2분의 세타다라고 표현이 되겠지. 2분의 세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요 길이 1을 가지고 요 길이를 표현하려고 하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요 밑변 길이에다 곱해주면 여기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R의 값은 1이라는 길이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이렇게 먹여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R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알파라는 각이 어떻게 될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 보면은 2분의 세타 이렇게 선을 일단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일단 하나 그어보면 여기가 세타잖아 세타?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는 요거의 2배인 거니까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배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다시 관점을 요걸로 돌리거든.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을 합쳐서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여기의 각이 2세타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이 2세타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알파의 값이 2세타가 된다는 거야. 됐지? 끝났지? 식을 한번 써보면 이게 S세타지?
S 세타는 2분의 1에다가 R 값이 탄젠트 2분의 세타인데 어차피 우리가 세타를 0으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0 근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적을 필요 없고 그냥 2분의 세타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제곱. 알파 값이 2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밑에 세타의 상승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세타 상승 이렇게 놔준 거야. 그러면 여기 세타 제곱,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상승이 겹쳐질 거고 4분의 1, 2분의 1. 근데 여기 2분의 1이랑 여기 2랑 없어지니까 극한값에 대한 정답이 4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타겟팅이 되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아래 길이를 하나씩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도 관계는 전체적인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요 각, 맞은편 각이 여기 타겟팅이 되어서 이 각을 요 각, 이 삼각형을 통해서 구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다. 넘어가서 70페이지 70페이지 질문입니다. 468번 468번 또 469번 468번 먼저 봅시다. 468번 468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5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놈의 근 하나를 탄젠트 알파라고 이야기해줬고 또 다른 근 하나를 탄젠트 베타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분의 파이라는 단서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럼 이걸 왜 준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우리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식을 쓰게 되면 항상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더한 값도 이 식 자체에 존재하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의 곱도 이 식 자체에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가 있고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사이의 곱과 합을 모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식을 써봐라 라는 게 애초에 문제의 의도야. 문제의 의도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의 합,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분자가 4a라고 써지는 거고 두 근의 곱에 대한 정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수에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5를 요 값으로 대치하는 거고 여기에 1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럼 요 값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지.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1로 예쁘게 정리가 돼. 그럼 이제 이 식만 풀면 되는 거지. 이 식 한번 풀어볼 건데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는 4a 이렇게 적힐 거고 다시 a제곱 한쪽으로 몰아서 플러스 4a에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주면 468번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469번 봅시다. 469번 469번을 보면 y는 m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e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y는 ex랑
x축이 이루는 예각을 얘가 2등분한데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야. y는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얘가 y는 2x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얘랑 x축이랑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y는 mx라는 직선이 얘를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y는 mx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탄젠트 값으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이 그림 상황으로는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여기 요가 y는 mx랑 x축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세팅을 하면 y는 2x와 x축이 이루고 있는 요 큰 각은 2세타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세타와 2세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대각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대각 공식을 한번 써보면 탄젠트의 2세타의 값은 2의 탄젠트 세타 쓰고 밑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일단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2세타 즉 2세타라는 각에 대한 기울기 값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탄젠트 2세타의 값은 2로 결정이 되어 있어. 2로 결정이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기울기 값인 요 m 값을 구하시고가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m이라고 세팅을 할게. 얘를 m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2m에다가 분모는 1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식을 쓰면 조금 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똑같이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넘겨주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라는 값이 2m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정리해주면 m 제곱에다가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1은 한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는 거니까 5다 이렇게 쓰게 되겠지. 보면은 애초에 이 세타라는 값 자체가 예각이고 그리고 기울기 자체가 양수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같은 경우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쪽이 아니라 요쪽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 이게 탈락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n의 값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됐고 넘어가서 71페이지 473번 473번 476이랑 477이랑 지금 까먹었어. 473이랑 476이랑 477 473번 보면 자 fx가 루트 5에다가 사인 x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2 코사인 x 그다음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최대값이 7이다. 얘의 최대값이 7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지. 이 상태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봅시다. 합성하라는 뜻이야. 여기 사인이랑 여기 코사인이 있는데 얘를 하나의 사인, 하나의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는 건데 간략하게만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돼. 루트 5를 제곱해. 그럼 5잖아. 2를 제곱해. 그럼 4잖아. 둘 더하면 9지.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3이잖아.
즉 루트 5 그 다음에 2 선생님은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거든.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5 x좌표로 찍어. 왜냐면 얘가 코사인이 될 거거든. 얘가 사인이 될 거야. 그래서 x좌표, y좌표로 찍는 거야. 그래서 x좌표 루트 5를 찍고 y좌표에다 2를 이렇게 찍으면 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점과 x축이 이루고 있는 각을 알파라고 세팅을 하게 되는 거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빗변의 길이야. 이 빗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r이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r. 그래서 합성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이라는 반지름 길이를 두고 사인으로 합성을 하겠다는 거고 원래 있었던 각 x를 써주고 여기는 알파라는 각을 추가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R이 제일 중요해. R이 제일 중요하고 알파 값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일단 대충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럼 R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2잖아. 이게 반지름이 3이 되겠지.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는 이 R 값이 3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알파 값은 안 구할 거야. 왜 안 구할 거냐면 어차피 최대값 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A로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인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가 최대 최소야. 근데 앞에 3배가 되었지, 3배. 그러면 요 전체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바뀌어.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A라는 값까지 추가를 해줬잖아. 그러면 최소값도 A만큼은 올라갈 거고 최대값도 A만큼은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최대값이 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최대값이 7이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476번 보자. 476번 보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k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극한값이 9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일단은 0 근방이기 때문에 내가 코사인 kx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한 것처럼 코사인 x라고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코사인 kx라는 건 x 대신에 kx를 넣겠다는 뜻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kx를 넣어서 요 값으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지.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1에다가 마이너스에 1 써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kx가 들어간 놈이 제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식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은 이제 없어져.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만나면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식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밑에는 2x제곱 그 다음 위에는 k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2분의 k제곱에 여기에 x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겠다. 그럼 x제곱, x제곱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값이 4분의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극한값이 9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는 거야, 방정식. k제곱의 값이 9분의 4였다는 뜻이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값이 양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넘어가서 477번 봅시다. 477번 보면
리미트는 x가 2분의 파이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 x 그다음 분자에는 1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x를 2분의 파이로 보내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서 바꿔줄 거야. 바꾸는 방법 t는 일단 0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 x 값들을 다 t로 바꿔줘야 되잖아. 여기는 x 값들을 t로 바꿔줄 건데 t에다가 이 값만 더해가지고 바꿔주면 돼. 다시 여기는 x를 t로 바꿔줄 건데 t에다가 얘만 더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식 바꾼 거 한번 적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에다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t 플러스 2분의 파이에 들어갈 거야. 1 마이너스에다가 사인에다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t만큼 좀 더 간 거지. 그럼 그 값은 코사인 t랑 똑같다. 그래서 다시 식을 좀 바꿔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바꿔주게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바꿔주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t의 2분의 파이에서 t만큼 더 가게 되면 사인으로 바뀌게 될 건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에다가 여기에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정리를 해주면 이 t 플러스 2파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뭐야 이거? t 사인 t. 그래서 다시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밑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사인 제곱 t가 될 거고 위에 있는 분자식을 정리를 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0 근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 t 같은 사인 t의 제곱 같은 경우는 t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t 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t 제곱 약분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극한값 2분의 1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쌤,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왜 2분의 1 t 제곱? 아, 그러니까는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뭐야? 코사인 x 있지? 코사인 x를 1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으로 이렇게 보자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으로 이렇게 보자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사인 x를 여기로 이렇게 넘겨. 그러면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얘를 위로 넘겨. 그럼 2분의 1x 제곱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 x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2분의 1 t 제곱인 거야.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72페이지. 479번 479번 봅시다. 또 484번 484번, 479, 484. 479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식을 보니까 사인 3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에는 루트에 ax 플러스 b 거기에 마이너스 2 한 놈이 극한값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0, 0 했을 때 둘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해보면 사인 3x 같은 경우는 0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사인 0은 0이라서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극한값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위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위에다가 0을 넣어보면 이게 0으로 가버리니까 루트 b만 남고
여기 빼기 2가 남지. 그게 0이 돼요. 그래서 루트 b 빼기 2가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4로 결정이 돼요. 이게 첫 번째. b의 값이 4로 결정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지? 무리식이라고 하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리식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언제나 유리화라는 걸 이 과정을 언제나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x 플러스 b 빼기 2를 유리화를 시켜줄 거야. 식을 한번 유리화를 먼저 시켜보면 루트에 ax 플러스 b 아니까 그냥 4라고 쓸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분자가 적혀있는데 얘를 유리화 시켜줄 거라서 여기다 켤레를 곱해주는 거야.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켤레를 곱해주고 식 자체가 변하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도 똑같이 사인 3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방금 전에 곱해줬던 루트 ax 플러스 4에 플러스 2를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원래 식이랑 변하는 건 없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위에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4 루트 ax 플러스 4가 제곱된 거니까 ax 플러스 4야. 합차에 의해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4에서 4를 뺀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밑에는 똑같아.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4랑 마이너스 4가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 분자는 ax만 남아있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주면 분자는 ax만 남아있고 밑에는 sin 3x랑 이게 남아있어. 근데 어차피 지금 0 근방을 보는 거니까 sin 3x는 그냥 3x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3x 거기에 곱하기 루트에다가 ax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2 이 상태에서 이제 0으로 극한을 보내면 되는데 여기 x랑 여기 x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일단 3분의 a가 살아있어. 이 상태에서 0으로 가는 건데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지.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럼 루트 4니까 2잖아. 2랑 2를 더하는 거니까 4지. 그래서 분모에 4가 살아있어. 그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2가. 그럼 이제 a의 값은 2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b 값은 아까 4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a의 값은 24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a랑 b를 더하시니까 28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484번 봅시다. 484번 봅시다. 484번 보면은 마름모가 있는데 마름모는 또 표행사 변형이 있어. 표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삼각함수의 도형을 활용한 극한은 지상보던, 동일점보던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하나는 나올 거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그 수능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를 잘해주면 수능 때 4점을 일단 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 공부에는 이번 시험 대입 때 투자를 많이 해. 시간 투자를. 그게 효율적이야. 보면은 A랑 C가 성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이 밑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장선이랑 만나는데 여기를 E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E라는 점이 여기 수직이잖아. 수직인데 여기서 다시 여기에다가 수선을 내려.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야.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이상하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걸 S세타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길이도 당연히 1이고 요 길이도 1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세팅이 된 거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그냥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아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 넓이를 구할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조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 길이가 A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A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요 놈의 넓이는 사실상 A랑 세타만 알게 되면 A 제곱의 탄젠트 세타에다가 2분의 1만 이렇게 해주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 하나랑 각을 알자라는 식으로 일단 문제를 접근해보자. 문제에서 세타를 세팅해줬는데 세타를 어디로 세팅했냐면 DAB라서 여기 있는 요 각 여기를 세타라고 세팅을 해준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러면 일단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건 이걸 절반한 각인 요 각은 2분의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겠지. 절반이니까. 선생님이 요 삼각형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벌써 여기 각이 나왔지. 여기 각이 몇이라는 거야? 2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지. 근데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도 몇이야?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함에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각 자체를 벌써 2분의 세타로 일단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잡든 요 길이를 잡든 요 길이 하나만 일단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이렇게 진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 칠하면 이 선분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야. 다시 이 선분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거든? 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거 말고 요게 보여야 돼. 요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 둘 중 하나를 알면 되는데 노선의 생각에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길이가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가 2분의 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세타지. 세타. 여기가 세타야.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많이 없어. 여기 길이가 몇이야? 여기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뭘 먹이면 여기가 돼? 사인 세타 먹이면 되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라서 여기 C 이 길이가 사인 세타라는 거야. 사인 세타. 괜찮지? 그럼 여기서 1로 코사인만 내리면 여기지. 그치?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각 하나가 또 누구냐면 그럼 여기 각은 누군데? 여기 각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각은 누군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 여러분도 어차피 도형할 때 많이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직각이 되지. 이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 삼각형일까? 3개나 있어. 3개. 그러니까 이것도 직각삼각형, 이것도 직각삼각형,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거든? 근데 얘네 셋이 다 닮음이야. 닮음이야. 봐봐. 큰 직각삼각형 안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또 2개가 있는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얘는 다 닮음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라고 했지. 여기라고 했잖아. 그럼 이 각이랑 같은 건 이 각이랑도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각이랑 같은 건 누구야? 요 각. 2분의 세타랑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를 그냥 우리가 여기다 코사인을 내릴 게 아니라 사인을 내려도 괜찮겠지. 요 각을 가지고. 이해했나? 요 각이 몇이라고? 요 각이? 이 각이 쉽다고 지금. 2분의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사인 세타라고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을 먹이자는 거야. 사인. 그럼 요 길이가 잡힙니다. 요 길이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여기 A 길이다. 다시 해볼게. 자, A 길이는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한 번 더 먹이는데 그때의 각이 2분의 세타. 이렇게 A 길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
요 각 자체가 2분의 세타라고 아까 잡혀 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은 2분의 세타인 상태야. 그래서 일단 구해줄 건데 요 A 길이 하나 잡았잖아.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잡힌다고? A에다가 탄젠트를 먹이면 요 높이가 나오지. 그래서 요 A에다가 탄젠트를 먹일 거야. 근데 탄젠트를 먹일 때 각이 중요한데 그 각이 2분의 세타야. 2분의 세타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풀 거거든? 얘를 지금 밑변으로 하겠다는 거지? 얘를 높이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둘을 곱해서 2분의 1만 이제 하면 되지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 A 제곱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에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인데 A 값이 이렇게 잡혀있잖아. 그럼 요것만 자체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에 탄젠트 2분의 세타에 2분의 1이라고 해서 넓이가 잡힌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를 보니까 세타의 5제곱이지. 그래서 세타의 5제곱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나서 리미트 어쨌든 간에 세타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세타가 0 근방에서 보는 거잖아. 사인 세타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세타 제곱인 거야. 여기다 쓸게. 세타 제곱. 사인 2분의 세타는 그냥 2분의 세타인 거지. 2분의 세타의 제곱이니까 4분의 세타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탄젠트 2분의 세타는 그냥 2분의 세타지. 그래서 2분의 세타라고 써.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지. 하고 나서 밑에 세타의 5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세타 제곱, 세타 제곱, 세타면 세타 5제곱이지.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남는 게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거니까 정답은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도형 보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안 배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풀다 보면 늘어. 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게 좀 생각도 나면서 이 정도로 해결을 합시다. 자, 넘어가서 73페이지 485번에서 488번 사이에 질문 있나? 487번 봅시다. 487번. 나머지 문제는 쉽지. 자, 487번이 삼각함수의 합성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려우면 제일 어려워지면 이 정도거든? 제일 구체적으로 한번 일단 수업을 해볼게. 자, 일단 y는 루트 3의 사인 x. 이것도 끝판왕은 아니구나.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된 거지. 자, 얘를 a sin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함수를 무슨 함수로 합성하라는 거야? 사인으로 합성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결과로서 보여줄게. 결과로서 왜 사인으로 합성을 했어야 했는지.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건데 당연히 얘는 빼서 요거를 가지고 사인으로 일단 합성을 하겠지. 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면 신코코신이잖아. 그럼 얘가 코사인이 되어야 되고 얘가 사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잡게 되겠지. 그림을 딱 그려. 이렇게 된 거고, 자 x좌표 루트 3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3으로 잡는 거니까 요 정도의 식을 돼.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찍히는데 얘를 원점과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동경이 하나 생겨. x축과 이루는 각이 있잖아. 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빗변의 길이까지 잡아줘야 돼. 요 빗변의 길이 3,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고 얘 제곱하면 3이니까 여기 2루트 3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합성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성은 r을 앞에 써주고 r을 하나 써주고 사인 쓴 다음에 원래 각이 x잖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r 값이 잡혔잖아. 2루트 3이라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2루트 3에다가 사인에다가
x 플러스 알파라고 쓸 건데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 이 각이 우리가 아는 각일까 모르는 각일까? 이거 아는 각이거든? 봐봐 루트 3대 3이면 몇이야? 몇 대 몇인 거야 사실? 루트 3대 3이면 1대 루트 3인 거 아니야? 1대 루트 3? 근데 우리가 삼각형 중에서 밑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비율을 3, 루트 3을 이루는 삼각형은 알잖아. 이게 몇 대야 이거? 이거 몇 대야? 여기가 2잖아 2. 1대 루트 3 여기는 2. 이게 몇 대야? 60도잖아 60도. 여기 알파 값이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근데 x축 기준으로 반시계로 놓은 게 아니라 시계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써주면 돼. 그러니까 알파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각이니까 직접적으로 쓸 수까지 있지. 그리고 와서 뒤에 끝에 붙어 있었던 루트 3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면 얘랑 정확히 같아. 정확히 같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sin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 이런 거지. A sin 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N 이렇게 쓰면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랬더니 얘랑 얘가 같다 이 말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인으로 합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니까. 그대로 계수 비교나 비교만 살짝 해주면 A의 값은 당연히 뭐가 되어야 돼? 2루트 3이 되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M이라는 값은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N이라는 값은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놈을 곱하시오가 문제니까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여기 3이랑 약분되고 2랑 파이만 남은 거라서 이 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항상 그려야 하고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비율이라고 하면 이 각까지 구할 수 있어. 우리 미리 조금만 연습을 해줄까?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밑변과 높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면 우리가 아는 각이야. 당연히 루트 3대 1이어도 아는 각이야, 모르는 각이야? 아는 각이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살짝 눕힌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 몇이겠어? 30도 6분의 파이겠지, 6분의 파이? 또 아는 각. 1대1이야, 1대1.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럼 이거 각이 몇이야? 45도 4분의 파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각들은 아는 각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루트 3대 1, 1대 루트 3, 1대 1 이런 각이 나오면 이 알파 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면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질문 이렇게 가지면 되고 일단은 우리 수업을 좀 더 하고 싶시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한번 복습을 조금만 하고 잠깐만. 볼까?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했었던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이 미적분 2에서 강조하는 합성함수의 미분은 이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 자, x에서 y로 합성이 돼.
y에서 z로 이렇게 합성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 y, z는 서로 관련이 있어. 그럼 x랑 y 사이의 미분계수를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야? dy, dx 이렇게 쓰자는 얘기였어. 이런 기호를 약속하자는 거였고, y와 z 사이 이 두 변수 사이의 미분계수를 쓰자면 dz, dy라고 쓰자는 거였거든. 그리고 x와 z 사이의 미분계수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쓰면 돼? dz, dx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가 수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미분계수와 이 미분계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얘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를 마치 약분시키는 개념으로 봐도 괜찮다고 했지. dx, z, d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더 중요한 예시를 배웠던 게, 자, 이런 합성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y제곱을 미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에 대해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가장 쉽게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이 y라고 미분하면 되지. 지금 이 합성관계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미분을 얘기하는 거야? y와 yz 사이의 미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시작이 여기서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x랑 y 사이의 미분계수를 거쳐서 이 미분계수를 거쳐야겠지. 그럼 그때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dy, dx를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2y라고 써줘야 미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지. x랑 y랑 z가 서로 관련된 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나서 너네들한테 얘들아 x, y, z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좀 복잡할 수가 있겠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 x랑 y가 곱해져 있대. 근데 얘를 미분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x에 대해서 미분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얘를 미분을 이제 할 건데 당연히 두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을 쓰게 되겠지. 그러면은 먼저 x를 미분해.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지금 x에 대해서라고 좀 얘기하는 거야. x에 대해서.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y를 미분하면 되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dy, d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 x를 그대로 둬야겠지.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y를 그대로 써야 되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시 x를 미분했으니까 y는 그대로 둬야 되지? 그대로 둘 거. 플러스 이번엔 x를 그대로 둘 거고 y를 미분할 건데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dx, dy, dx 이렇게 해서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x랑 y가 그냥 이상하게 곱해져 있는 것 같아도 미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y랑 z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y랑 z는 다 x랑 연관이 있어. 그리고 난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해볼자. 곱의 미분이야. y부터 먼저 미분하는 거 뭐라고 쓰는데? dy, dx 이렇게 될 거고 z는 그대로 쓸 거니까 z 플러스 이번에 y를 그대로 쓸 거고 z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dz, dx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변수가 막 이상하게 섞여 있어도 이제 미분을 다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든 다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매개 변수의 미분입니다. 매개 변수의 미분인데 뭐 이런 거지. 지금 보면 x, y, z는 다시 x, y, z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는데 y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x로 써진 거야.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x랑 y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z식을 보니까 z도 x로 된 식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는 게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z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식인데 이 식을 쓰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y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돼 있었어야 돼. y가 아니라 z가 누구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었으면 이게 구하기가 쉽겠어. y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어? 아 근데 z가 그렇지도 않고 y도 x로 되어 있고 막 이상하게 되겠다는 거야. 이럴 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있는 요 y식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기가 편해? x에 대해서 미분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일단 미분해, x에 대해서.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했더니 뭐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아주 예쁜 식이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z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다시 z도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 그러면 요 아주 예쁜 x로 된 식이 나오겠지? 괜찮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dz dy니까 z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필요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구한 두 미분계수 있지. dz? 그럼 dz가 위에 갖게끔 얘를 분자에다가 놔. 그리고 여기는 요 놈을 분모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z, dx가 분자에 놓이는 거고 그 다음에 dy, dx가 분모에 놓이게 된 거잖아. 좀 전에 얘기를 한 게 이거를 좀 약분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요 dx랑 여기 있는 dx가 어떻게 돼? 약분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dy, dz, 그러니까 dz, dy라는 요 식 자체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y식 자체가 그리고 z식 자체가 미분하기 편한 식이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공통 변수로 식이 작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x를 매개로 해서 알겠지? 그래서 매개 변수야. x를 매개로 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매개 변수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거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단위원인데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단위원이야. 그럼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점을 표현할 건데 이 점을 당연히 표현할 때 우리가 x, y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 고1 때까지 그랬잖아. 원의 방정식 표현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얘를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지. 어떻게 표현하는데? 점 P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x좌표랑 y좌표를 x좌표, y좌표가 아닌 매개가 되는 이 변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그대로 표현해보면 x라는 값은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y라는 값은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 세타 변수가 엮여가지고. 아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갑자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이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x식 자체가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일단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려. 그러면 dx, d세타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겠지. 마찬가지 얘도 일단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려? 매개가 되는 세타로 미분을 해버려. 그러면 dy, d세타 이렇게 되면서 요 값이 코사인 세타라고 만들어지겠지, 그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dy dx라는 거야, dy dx. 그럼 누구를 분자로, 누구를 분모로 놔야 돼? 얘를 분자로 놓고 얘를 분모로 놔버리면 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뭐 하는지 알겠지? 얘를 여기 분모에 두고 얘를 분자에 두는 거야. 아 그러고 나니까 미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미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도 조금 예쁜 식이긴 하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뭐야? 탄젠트 세타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아니면 코타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 잘 봐봐. 이 점에서의 뭐란 뜻이야 이게? 기울기란 뜻.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럼 우리 이제 수투에서 많이 했잖아.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하려면 일단 접선을 그으면 되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되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얘라는 거야. 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근데 여러분들 얘의 기울기는 뭐야? 얘의 기울기는 여기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지. 탄젠트 세타. 그치? 우리 x축 기준 각이 있으면 그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쓰잖아. 근데 탄젠트 세타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 있지? 얘네 둘을 곱하니까 뭐가 나와?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무슨 직이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지. 원은 항상 이래. 만약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항상 수직이래. 알겠지? 그런 것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매개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어떤 식이 4개씩, 4개 변수로 써져 있고 어떤 식도 4개 변수로 써져 있으면 얘네 둘을 미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자. 다 지금 합성함수를 배움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함수의 미분법. 음함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함수는 아니야. 근데 식 자체가 x랑 y로 된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다시 식 자체의 작성이 x랑 y로 되어 있는데 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런 애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야? 원이지 원. 그렇지 않니?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텐데 단위원이라 생각하면 1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얘는 xy로 된 식이지.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근데 얘는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아니지. 보일 때 엄청 많이 하잖아. 보일 때 원은 함수는 아니야. 이걸 엄청 많이 하잖아. 함수는 아닌데 xy 관계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림도 그려지고 이런 애들을 음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미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 방금 전에? 이미 미분했지 우리? 하긴 했어 그지? 근데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이 식 자체로도 미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보여줄게. 써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알겠지?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그럼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그 다음에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dy dx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다가 2y가 붙어주고 우변에 있던 상수하는 x에 대해 미분하면 이제 없어진다 정도로 관찰이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에 대해서 y를 미분한 dy dx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dy dx에 대해서 식을 이제 정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고 이 y가 분 뭐로 가면 되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음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잖아. 그럼 여기 식이 보통 뭘로 작성되어 있게? 보통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보통 x식만 존재하거든? 근데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이 미분계수 자체에 x값도 존재하지만 누구도 존재해? y값도 존재한다는 게 좀 특징이다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쌤 그럼 y값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알지. 이 식이 있어서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으로 한번 관찰해볼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이 단위원을 미분하는 데 성공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했던 거 바로 좀 해보자.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여기가 1인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각이 몇이야? 3분의 파인 것도 알고 그래 지금.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점 있지?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내가 지금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된대? x좌표를 분자에 쓰고 y좌표는 어디다 쓰면 돼? 분모에 쓰라는 거야. 그럼 된다는 거야. 그게 미분계수가 된대. 해서 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위에 올라가고 2분의 루트 3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뭐가 나와?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쌤 이게 뭐야?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얘 있지 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지. 요 기울기가 몇이라고? 루트 3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구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얘들을 곱하면 어떻게 돼? 또 마이너스 1이야. 아 맞네. 얘랑 얘는 또 수식이네? 맞는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분수가 아닌데 x, y로 된 관계식조차도 미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모두 가능해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2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